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경기는 결과만 놓고 보면 풀세트 끝에 나온 현대건설의 값진 6연승이었다. 그러나 이 경기를 끝까지 지켜본 팬이라면 누구도 이 승리를 가볍게 말하지 못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스코어보드가 아니라 코트 한가운데서 흘러나온 장면 하나, 카리가 무릎을 붙잡고 벤치를 향해 신호를 보낸 그 순간 때문이다. 그리고 더 불안했던 건 늘 관리해 오던 오른쪽 무릎이 아니라 반대쪽 왼쪽 무릎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장면 하나로 이 경기는 단순한 상위권 팀 간의 접전이 아니라 현대건설 시즌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경기로 성격이 바뀌었다. 경기의 출발은 분명 현대건설 쪽이었다. 1세트 초반부터 서브의 강도가 달랐다. 목적이 분명한 서브로 IBK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고 리시브가 흔들리자 박은서 세터의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제한됐다. 공은 빅토리아에게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IBK 공격은 단조로워졌다. 반면 현대건설은 김다인의 토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갔다. 카리와 자스티스 그리고 정지훈까지 사이드 아웃이 막히지 않았고 특히 수비 이후 전환 속도가 눈에 띄었다. 디그가 하나만 나와도 바로 공격으로 연결되며 IBK가 숨을 고를 틈을 주지 않았다. 점수는 25대 16, 숫자보다 더 강하게 남은 인상은 이 팀은 지금 위에 있는 팀이구나 라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2세트부터 경기의 표정은 달라졌다. IBK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라는 걸 증명하던 리시브가 완벽하지 않아도 공 하나하나에 더 달라붙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IBK의 수비 집중력이 살아났고 그 중심에는 빅토리아가 있었다. 타점이 애매해도 볼이 깔끔하지 않아도 끝까지 점수를 만들어내는 해결 능력은 역시 외국인 에이스다웠다. 반면 현대건설은 1세트에 비해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범실이 하나둘 늘어났다. 공격이 막히자 리듬도 흐트러졌다. 결국 25대 2-1 IBK가 세트를 가져가며 경기는 1대1 원점. 이 시점부터 이 경기는 쉽게 끝나지 않겠다는 기운이 코트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3세트는 말 그대로 경기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세트였다. 초반 흐름은 팽팽했다. 점수도 분위기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그러다 카리가 공격을 마친 뒤 벤치를 향해 신호를 보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카리는 그대로 코트를 빠져나와 벤치에 앉자마자 무릎을 부여잡았다. 눈물이 보였고 중계 화면에 잡힌 현대건설 벤치의 표정은 단번에 굳어버렸다. 더 충격적인 건 이번 통증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무릎이라는 점이었다. 이 순간부터 이 경기는 단순한 풀세트 접전이 아니라 현대건설의 시즌 리스크를 상징하는 장면을 품게 된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무너지지 않았다. 정지훈이 공격의 중심을 잡았고 양효진은 중앙에서 흐름을 단단히 고정했다. 자스티스 역시 결정적인 순간마다 점수를 만들어냈다. IBK는 빅토리아를 앞세워 끝까지 따라붙었고 경기는 듀스로 흘러갔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마지막 한 점을 가져간 건 현대건설이었다. 26대 24. 스코어는 앞섰지만 이 세트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긴 세트였지만 마음 한켠에 남은 불안은 지울 수 없었다. 4세트에서 IBK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현대건설이 중반까지 흐름을 잡는 듯 했지만 IBK는 끝에서 다시 끌어올렸다. 점수차가 벌어질 듯 하면 빅토리아가 한 점씩 만들어냈고 세트 막판은 결국 듀스로 향했다. 그 듀스에서 다시 한번 빅토리아의 해결 능력이 빛났다. 29대 27 IBK가 세트를 가져가며 승부는 마지막으로 향했다. 5세트는 길게 가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이 경기를 더 끌 생각이 없다는 듯 초반부터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김희진이 공격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흐름을 끊어냈고 블로킹과 수비 역시 마지막까지 유지됐다. IBK도 끝까지 버텼지만 짧은 세트의 특성상 한두 번의 흐름이 그대로 승부로 이어졌다. 결국 15대9 현대건설의 3대2 승리. 6연승 완성선두 도로공사를 승점 1점 차로 추격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경기 후 분위기는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줬다. 이겼지만 마냥 밝지 않았다. 이유는 명확하다. 카리의 왼쪽 무릎이다. 원래 관리하던 오른쪽이 아니라 반대쪽이라는 점은 선수에게도 팀에게도 훨씬 더 큰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한쪽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선수는 무의식적으로 반대쪽에 힘을 싣게 되고 그 결과 멀쩡하던 쪽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팬들의 반응도 또 무릎이네가 아니라 이번엔 왼쪽이라 더 무섭다로 모였다. 경기 후 강성형 감독의 인터뷰는 현실적이었다.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원래 아팠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다.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것 같다는 설명. 즉, 당장 시즌 아웃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동시에 최근 연승 흐름을 언급하며 출전 시간 조절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이 말은 현대건설이 당장 교체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겠다는 뜻과 같다. 그렇다면 교체는 현실적인 선택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다.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 시장은 넉넉하지 않다. 교체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들 역시 이미 다른 리그에서 시즌을 소화 중이거나 단기 계약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리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전력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완전 교체는 언제나 리스크가 된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름은 투쿠와 윌로우다. B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자원들이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가장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둘 다 현재 그리스 리그에서 시즌을 뛰고 있다. B리그가 원하는 계약 형태는 5주 안팎의 당이 부상 대체 계약인데 이미 시즌 중인 외국인 선수가 짧은 기간을 위해 팀을 정리하고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름은 가장 먼저 나오지만 실제 계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올 시즌 외국인 선수 풀이 지나치게 얕다는 점이다. 이미 리그에서 한 차례 실패를 경험했던 선수들이 다시 후보군으로 거론될 정도로 즉시 전력감 자원이 많지 않다. 교체를 감행했다가 공격력은 떨어지고 조직력은 다시 맞춰야 하고 포스트 시즌 경쟁력까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래서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완전 교체라는 선택지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바꾸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바꾸고 싶어도 현실적인 카드가 마땅치 않다. 결국 선택지는 명확해진다. 카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고 무리해서 쓰기도 위험하다. 대체 카드는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확실한 업그레이드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남은 해법은 출전 시간 조절, 나연수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카리의 무릎이 버텨주길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 경기는 이겼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건설의 시즌이 얼마나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 승리가 단순한 연승의 한 페이지로 남을지 아니면 시즌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지는 카리의 무릎,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현대건설의 선택에 달려있다. 팬들이 이 경기를 오래 기억하게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